인도가 모스크바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5년 11월 인도는 하루 190만 배럴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했습니다. 12월에는 120만 배럴로 크게 줄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인도 수입량이 하루 100만 배럴 이하로 예상됩니다. 두 달 만에 50% 급감했고 2026년 1월 6일에는 더 악화됩니다. 세계 최대 정유소를 운영하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1월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 중 하나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것이 비싸지자마자 인도는 바로 손을 뗐으니까요.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방은 주요 경제국 중 가장 강력한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석유 금수, 은행 거래 제한, 수출 통제가 포함됐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익을 차단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주요 석유 생산국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를 안 사자 그 석유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도가 등장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는 할인된 러시아 해상 원유의 최대 구매자가 됐습니다. 전쟁 전엔 러시아산 석유를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다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1%에서 2025년 중반 N 전체의 40%까지 늘렸습니다. 인도는 6월 하루 약 200만 배럴로 44.4%의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및 청정공기연구센터에 따르면 인도가 한일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석유 약 1440억 유로치를 수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438억 8천만 유로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의 두 번째로 큰 구매자이며 2103억 유로치를 구매한 중국이 그 다음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이후 화석 연료 판매로 1조 유로를 벌었으며 인도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가 시장가보다 20-30달러 저렴해 인도가 주로 수입했습니다. 인도 경제는 석유에 크게 의존합니다. 인도는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석유의 85%를 수입합니다. 2023년 7월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하루 1억 8,907만 유로치 구매했습니다. 그만큼의 돈이 매일 인도에서 러시아로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는 계산을 했죠. 저렴한 석유는 저렴한 연료를 의미하고 저렴한 연료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며 낮은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계산은 단순했지만 대가가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돈이 아닙니다. 인도 정부는 석유 공급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지 않고 UN 제재 표결에서 기권했으며 크렘린 주장도 따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푸틴 암살 시도를 주장하자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이를 부인했음에도 인도는 즉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폭격 때마다 인도 당국은 침묵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기자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답답해했습니다. 정말로 답답해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드는 이유를 아십니까?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은 실제로 없었던 푸틴 관저 드론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폭격하고 국민을 죽이고 있다는 비난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시간 동안요. 솔직히 저는 인도나 아랍에미리트가 그 점에 대해 언급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도가 값싼 석유를 얻기 위해 치른 도덕적 신뢰성의 대가입니다. 이러한 구매는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을 제재한 서방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석유 수익은 직접적으로 모스크바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전쟁 이후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에 약 1,700억 달러를 써왔고 이 자금은 러시아 침공에 쓰였습니다. 인도는 강제 이주와 파괴, 죽음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미국은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매에 대한 처벌로 지난해 인도산 상품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큰 조치입니다. 미국 수출 인도산 제품이 50% 비싸졌고 섬유, 의약품, 기계전자 등 모든 품목에 징벌적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미국이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어서 인도 경제는 바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시장 접근을 잃는 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세만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미국은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업체입니다.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이 러시아 원유 49.2%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 수입업자들에게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한 달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역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뉴델리는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사서 미국 시장을 잃을지 러시아산 수입을 줄이고 미국과 무역 협정을 시도할지 선택해야 했고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한 항만 점검이 강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들은 러시아가 제재받은 석유를 운송할 때 사용하는 수상적인 선박들입니다. 노후된 배, 가짜 등록, 유령 회사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됩니다. 인도 해운부가 원산지 국기, 등록 정보 등 서류 인증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런 그림자 선단 선박들이 인도 항구에 하역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건 항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도 관리들이 블룸버그에 밝히길 은행들도 결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최근 몇 주 사이에 시행됐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러시아 유조선이 인도 항구에 도착하면 항만 당국은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은 결제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모든 과정이 더 어렵고 위험하며 비용도 증가합니다. 인도가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인도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인도의 계산에 따른 결정입니다. 러시아산 석유로 인도는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절약했지만 미국 시장 접근권을 잃으면 그 손실은 수십억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바뀌면서 인도도 변했습니다. 이제 다음 상황을 봅시다. 2025년 6월 인도는 전체 수입의 44.4%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며 하루 약 200만 배럴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인도의 2023년 7월 하루 구매액은 약 2억 2천만 달러로 최고치였습니다. 2025년 11월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하루 약 190만 배럴 수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 원유 수입의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11월 말 인도의 하루 원유 구매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로 여전히 많지만 이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 12월 붕괴가 시작됩니다. 미국과 EU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인도 수출이 하루 120만 배럴로 줄어 인도 전체 수입의 24.1%를 차지합니다. 러시아 점유율이 25% 미만으로 하락했고 인도의 1월 초하루 구매액은 약 8,500만 달러로 6월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러시아산 원유 인도 수출이 하루 71만 2천 배럴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1월 인도의 원유 수입은 하루 100만 배럴 이하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루 구매액도 11월 말 1억 3,049만 유로에서 약 729만 2천 유로로 줄었습니다. 2023년 7 월에는 1억 8,907만 유로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도는 6월 하루 200만 배럴을 사다가 1월엔 100만 배럴 이하로 줄였습니다. 7개월 만에 50%나 줄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큰 타격입니다. 인도가 안 사면 러시아는 그만큼을 다른 곳에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구매자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산 석유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없고 유럽은 이미 떠났으며 미국은 당연히 구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구매 능력이 거의 없는 몇몇 소규모 경제국들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일요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인도가 하루 100만 배럴 사들이는 물량도 곧 사라질 수 있다고 토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6일 인도 최대 정유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는 X에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사의 잠나가르 정유소가 지난 3주 동안 러시아산 석유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러시아 원유의 추가 인도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월 발표된 이 성명은 최근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새 선박이 정유소로 향한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릴라이언스는 세계 최대 정유 단지인 잠나가르 정유소의 운영사입니다. 릴라이언스는 지난해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 인도 기업이었지만 1월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전혀 들여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압력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뿐 아니라 미국이 루스네프트와 루코일의 제재를 한 뒤 인도 정유소 대부분이 12월 러시아산 원유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인도 주요 정유사들은 미국 제재를 우려해 이에 따랐고 당국은 정유사들에게 러시아 미국산 원유 구매 내역을 주간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언제 사는지 알고 싶어하며 이는 최대한의 투명성과 압박입니다. 인도 최대 국영 정유사 인디언오일 코퍼레이션은 국제 제재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IOC는 내년 1분기 러시아산 공급 감소를 대체하려 미주에서 2,400만 배럴 원유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으로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는 여전히 우회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2월 말에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워싱턴으로부터 11월 21일 이후에도 로스네프트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한 달간의 유예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회사를 통해 석유를 우회하고 다른 선박을 사용하며 서류를 변경하고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유령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케플러에 따르면 이를 촉진하려 많은 새로운 중개 회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우회 방법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데 모두가 그 석유가 실제로는 로스네프트나 루크오일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12월 러시아 원유는 루스 엑스포트, 몰 엑스포트, 자루비즈니에브트, 레드우드 글로벌 서플라이, FZZ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등이 공급했으며 이들이 중개계 업체입니다. 로스네프트와 루크오일이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석유는 여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의 일부 정유소들은 여전히 제재 대상 기업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석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는 나야타 에너지로 제재받은 러시아 로스네프트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미 나야타를 제재했습니다. 나야나 에너지가 1월 러시아 원유 주요 인도 구매자가 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 그대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석유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석유 대체 공급국을 찾고 있으며 대안이 생기면 러시아 공급업체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 석유의 약 7.5%를 공급하지만 인도 주요 석유 공급원은 중동입니다. 중동은 이미 인도 석유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처입니다. 걸프 산유국이 생산을 늘리면 인도는 러시아산을 줄이고 중동으로 수입을 더 옮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동맹국들은 값싼 자원 때문에 남아있으며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거래적일 뿐 공통된 가치나 역사와 무관합니다. 거래가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 순간 그 동맹국들은 그냥 사라집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는 비록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면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저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이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아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의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으로 가입하면 업로드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채널과 취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